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중요 지문 파트 1 공인중개사 법령 제1장 중개업무 챕터 1 업무의 범위 1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소재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도 또한 같다. 2번 특수법인의 업무지역의 범위는 중개법인과 동일하다.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4번 공인중개사법상 기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겸업의 범위에는 차등 규정이 있다. 5번 기업 공인중개사의 상담 업무는 부칙 규정에 의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겸업 가능하다. 6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및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7번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행은 주택 및 상가에 대해 가능하다. 8번 중개법인은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고 알선을 업으로 할 수 있다. 9번 중개법인이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0번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 11번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 업무는 중개법인은 불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가능하다. 챕터 2 고용인 12번 기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3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등록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는 때에 같이 할 수 있다. 15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6번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17번 기업 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8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19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공인중개사의 민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0번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1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먼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번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업 공인중개사는 납부한 벌금에 대하여 과실을 범한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3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고용인의 중개 업무를 이유로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4번 중개보조원은 행정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챕터 3 중개사무소 25번 기업 공인중개사는 1000마크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1000마크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7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8번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9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0번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으므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31번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2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3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는 분사무소의 설치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5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36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7번.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38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9번.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40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7일 이내에 재교부하여야 한다. 41번. 등록관청은 기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의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4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4번.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45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 기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행위 등에 관해 불법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 중개 대상물의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챕터 4. 인장 등록. 46번. 기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47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48번.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49번.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50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1번. 기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52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의 대상이 된다. 53번.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챕터 5. 휴업 및 폐업. 54번. 기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또는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및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3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5번. 기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6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7번.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8번. 기업공인중개사가 휴업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9번. 기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지는 않는다. 60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61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62번.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63번.
폐업 신고 전에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6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65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66번 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니다. 제2장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1번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 2번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3번 행정처분 중 자격 취소는 가속적 행정처분이며 지정 취소는 재량적 행정처분이다. 4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을 거치지 않고 행한 처분은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6번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내용 및 근거, 의견 제출의 뜻 등을 기재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번 업무정지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은 청문 사유가 아니다. 8번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사유 중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 청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0번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11번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1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3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4번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5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16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17번 부칙 규정에 의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명 침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업무지역 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의 대상이 된다. 18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업무정지의 대상이다. 19번 폐업 신고 전에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0번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사유 기간이 된다. 21번 중개법인이 해산함으로써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2번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이며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23번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2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5번 징역형 선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 26번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7번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8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29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0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챕터 1 기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이 경우 금지행위는 기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에게 적용된다. 2번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법인 아닌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모르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약정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중개보수약정 중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6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저수표를 중개보수로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주었거나 또는 사후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금지행위로 본다. 7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8번 상가의 분양계약서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9번 직접 거래란 기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0번 직접 거래에서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의 대리인이나 그 거래에 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11번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번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기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금지행위 중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3번 쌍방대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 유형을 불문하며 우보수이든 일회성이든 본인의 동의가 있든 모두 금지한다. 1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을 대리하는 행위, 거래계약 성립 후의 거래계약 내용의 이행행위에 대한 쌍방대리는 금지되지 않는다. 15번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기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6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기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7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8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챕터 2 기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19번 기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20번 공인중개사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이다. 21번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중개일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챕터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22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3번 확인 설명 의무는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인정되는 의무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지워진 의무는 아니다. 24번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은 기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25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6번 기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매수인, 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8번 중개보조원은 해당 중개 업무를 보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 법상 중개보조원의 서명 및 날인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29번 우상의 중개행위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30번 기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1번 기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3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33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거나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34번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벽면 및 도배의 상태, 1조 소음의 환경조건 등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35번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하며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챕터 4 거래계약서의 작성 36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37번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38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9번 2인 이상의 기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는 중개에 관여한 기업공인중개사는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0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1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번 등록관청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43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4장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 보칙, 신고센터 등 챕터 1 협회 1번 기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가입 여부는 임의사항이다. 2번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은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번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600인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번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7번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9번 지부 및 지회에 대한 지도 감독상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한다. 10번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번 협회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12번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번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14번.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16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17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8번.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19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20번. 협회는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1번. 협회의 고유 업무, 수탁 업무에는 기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22번. 협회는 매 연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챕터 2. 교육. 23번. 실무교육은 사전통지 규정이 없다. 24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2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6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번.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보의 공고사항이 아니다. 28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9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0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챕터 3. 업무 위탁. 31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교육 업무의 수탁기관은 될 수 있지만 시험 업무의 수탁기관은 될 수 없다. 32번.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교육의 강사가 될 수 있다. 챕터 4. 포상금. 33번.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4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일부인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5번.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36번.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하였으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37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8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지가 합의한 배분 방법은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9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40번.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41번. 포상금 대상의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챕터 5. 행정수수료 등. 4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에 신고를 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챕터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1번.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다. 3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서 여권용 사진이 포함된다. 4번. 등록관청은 등록뿐만 아니라 각종 중개업에 관한 신고 및 통지의 수리, 지도 감독, 행정처분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5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번.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7번. 등록증을 교부하는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광역시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8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9번. 종별 변경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10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4번.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15번. 등록증의 교부, 자격증 교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16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7번.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지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18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기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은 가능하다. 19번. 부칙 규정에 의한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서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번.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번. 미등기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설치가 가능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22번. 특수법인은 중개법인과는 달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3번.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범위의 주택의 분양 대행 업무가 있으므로 등록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4번. 중개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 25번.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개설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26번.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27번.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28번. 한 명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29번. 한 명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0번.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이 1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3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32번.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3번.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4번. 중개업의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5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6번.
실무 교육이수증은 게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 37번 기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업을 영위한 자도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한다. 38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39번 이중등록 금지 규정은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며 이중소속 금지 규정은 기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 40번 기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후의 등록이 모두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4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기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챕터 2. 등록 등의 결격사유. 42번 등록 등의 결격사유는 중개업의 종사요건이며 등록요건이다. 43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4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45번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한 자는 특별한 절차 없이 복권된다. 그러므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46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기간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를 벗어나 기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47번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즉시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즉, 일반 사면을 받으면 즉시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48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49번 기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0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등록 등의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 선고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1번 징역형은 공인중개사법, 다른 법 위반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한한다. 52번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되지만 3년의 결격사유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53번 재등록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4번 기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법인 자체는 물론 위반행위 당시에 있었던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게도 미친다. 55번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자에 해당하지만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6번 피성년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제6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 정보망. 챕터 1 중개계약. 1번 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이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말한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 권장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없다. 3번 일반 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과는 달리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번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번 권리이전용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중개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등을 기재한다. 6번 규리취득용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희망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지역, 그 밖의 희망조건이 기재되고 거래금액은 기재하지 않는다. 7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기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8번 전속중개계약이란 중개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기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기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9번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이다. 10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11번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반 중개계약서의 경우 보존 기간에 규정이 없다. 12번 매도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13번 전속중개계약 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공개사항에 해당한다. 14번 전속중개계약 시 임차인의 성명, 저당권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기업공인중개사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번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의 기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7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8번 전속중개계약이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지불 의무를 진다. 19번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해당 기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여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의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유율표, 계약의 유효기간,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에 관한 사항이 공통으로 기재된다. 챕터 2 부동산거래정보망 21번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기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22번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23번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24번 중개법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5번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기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기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정보사업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7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서를 교부한다. 28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9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0번 지정 취소 사유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는 지정번호 및 지정연호를,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 전문 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사무소 소재지, 지정자 주소가 기재된다. 3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제7장 총칙 챕터 1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 및 재정 목적 1번 중개업에 관한 최초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객주거관 규칙이다. 2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3번 공인중개사의 재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번
부동산 중개업이 아닌 부동산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부동산 중개 업무의 적절한 규율, 부동산 중개 질서의 확립, 부동산 투기의 억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유사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5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이다. 챕터 2 용어의 정의. 6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번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8번 중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개의 3요소 중개행위자, 중개의뢰인, 중개 대상물이 구비되어야 한다. 9번 유치권의 이전, 법정지상권의 이전 단계의 중개행위가 개입 가능하다. 10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1번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2번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표시하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한 5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중개업으로 본다. 13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14번 중개업의 요소에는 등록 여부와 자격증 유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15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16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17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중개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8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19번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번 중개 보수를 받을 것으로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1번 기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22번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며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다. 23번 기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중개행위는 민사중개이다. 24번 부칙 규정에 의한 기업공인중개사란 과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전 소개영업법에 따라 소개영업에 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5번 부칙 규정에 의한 기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기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26번 특수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7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28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챕터 3 중개대상물. 29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 중개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30번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31번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과 특정된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장래의 건축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 32번 미등기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33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34번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세차장 구조물은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고 중개 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35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6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7번
임목이란 수목 집단의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과는 달리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38번. 임목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39번.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40번. 임목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과 독립된 객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목의 집안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1번.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2.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3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4번. 공장 및 광업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의 효력은 상실된다. 45번. 공장 및 광업재단은 일체로만 중개 대상물이 될 뿐 재단 재산의 일부분은 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46번. 개인이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중개의 대상물이 된다. 47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48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도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장. 벌칙, 행정벌. 1번. 공인중개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2번.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성된다. 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4번.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5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6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7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기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8번. 기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9번.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10번.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기업공인중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 것이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11번.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12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13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14번.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15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제9장. 손해배상 책임과 반환채무이행 보장. 챕터 1.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1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번. 기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과실은 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한다. 3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기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기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에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전세금을 편취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6번.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종전 보증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금원을 횡령한 경우 중개사무소를 제공한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제공받은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7번. 중개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 집행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서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8번.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보증을 설정하여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9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설정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기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0번.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증 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에 상한은 없다. 11번. 특수법인도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만 1천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12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기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13번. 업무보증을 설정한 기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4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다시 새로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또는 공탁으로 재보증 설정을 하여야 한다. 부족한 돈을 보충하며 채워 넣는 보전의 방법으로는 재보증 설정을 할 수 없다. 보전은 공탁의 경우에 쓸 수 있는 재보증 방법이다. 15번.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6번.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업무보증 설정 금액까지는 업무보증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초과 금액은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17번. 업무보증기관은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기업공인중개사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보험과 공제에 적용되고 공탁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8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9번. 공탁금은 기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20번. 공인중개사법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이 없다. 챕터 2.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이행의 보장. 21번.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22번.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도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3번. 채신관서는 예명의자, 예치기관 모두 될 수 있다. 24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25번. 계약금 등을 사전에 수령하는 경우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이며 이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26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27번. 기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기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8번. 기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장 중개보수. 1번.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므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3번. 기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4번.
거래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 판례에 의하면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6번 중개보수의 한도 규정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7번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번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다. 9번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10번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11번 주택중개보수는 매매 교환일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한도액 25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시 1천분의 5 한도액 80만원 이하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12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의 중개보수는 6천만원 곱하기 0.5%인 30만원이다. 13번 주택중개보수는 매매 교환일 경우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시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시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시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시 1천분의 7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14번 주택중개보수는 임대차일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한도액 20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 1천분의 4 한도액 30만원 이하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15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와 같이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의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6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는 1,500만원 더하기 월차임인 30만원 곱하기 70인 3,600만원 곱하기 05%인 18만원이다. 17번 주택중개보수는 임대차일 경우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시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시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시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시 1천분의 6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18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19번 주거용 오피스텔인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업,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21번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보증금 2천만원 더하기 월차임인 25만원 곱하기 72인 3,750만원 곱하기 0.4%인 15만원이다. 22번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의 중개 대상물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기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3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24번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5번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26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27번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드는 비용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8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청구할 수 있다. 제11장 공인중개사제도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시도지사이다. 2번 등록의 결격사유자도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 취득은 가능하다. 3번 외국인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4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중개 업무의 종사도 제한된다. 5번 자격정지 기간 동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불가능하다. 6번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관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번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그러나 중개업의 종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8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다. 10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11번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1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14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번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채촉된다. 17번 공인중개사 시험시행기관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8번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의 경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9번 공인중개사 시험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여 준다. 20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번이 11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일반일간 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2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여한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6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27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8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상 어떠한 경우도 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다. 29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번 판례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1번 판례에 의하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32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3번 판례에 의하면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다. 34번
부칙 규정에 의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사 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